그래갖고요. 질문이 뭐예요, 정확하게? 그게 그러니까 어떤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네. 그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나의 기준이라는 것과 뭔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세상적인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랄까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네네. 있죠. 네. 그거를 어디까지가 한계고 하는 것들이 되게 애매해서 맞아요.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애들이 얘기할 때 저도 그 나이를 지났잖아요. 저는 사춘기 때 딱 중학교 1학년 겨울 때 제가 이 온몸으로 반항을 했거든요. 그냥 맨날 죽고 싶었어요, 그냥. 네, 저희 때도 그런 얘기 좀 하죠, 그죠?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앞에 어머니가 안 계셔도 스스로도 해요, 그 생각을. 근데 그거는 이 삶이 힘들고 죽음이 좋아서라든가 아니면 내가 죽으면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힘들겠지라는 어떤 복수심이라든가 이렇게 복잡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자기도 모르게 뭐랑 똑같으냐면 옛날에는 어른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별 이러고 저러고 이유를 달 만큼 자기한테 이게 없었어요. 지워졌네. 기억이 없었어요. 기억이. 근데 기억이 쌓이기 시작하면 무엇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애가 좀 기억이 많이 쌓이면 그때부터 내견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에요. 21살 전에 그 아이들을 올바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자기 견해가 굳어지고 견해대로 기억이 들어가고 그 기억대로 또 견해가 생기는 이 법칙이 완전하게 굳어져 갖고 정말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거를 조금씩 손을 대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야, 이건 내 기준인데 내 욕심이고 그렇다고 애가 하자는 대로 두자니 나중에 애한테 되게 사회적으로 힘든 불이익이 많이 생길 것 같으면 그거는 부모 입장에서 놔주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 도각사 옆에 가면은 그 큰 저수지가 있거든요. 깨알 홍보를 한번 해볼까요? 오태 저수지라는 저수지가 있는데 나중에 네이버든 어디든 찾아서 지도 한번 보세요. 엄청 커요, 이 저수지가. 한 40만 평 되거든요. 근데 이 저수지 옆에 가면은 물이 찼다 빠졌다 하면서 일반 나무들은 못 자라고 물이 잠겨있을 때는 숨을 못 쉬니까 뿌리가. 나무들은 별로 없고 잣나무나 아니면 풀들이 많이 자라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시가 막 나 있어요. 이거 아세요? 열매가 이렇게 생겼어요. 고사님 모르세요? 이거를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깨비풀. 이게 촌스럽게 얘기를 해서 알아들으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열매가 있어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생겼죠? 왜 가시가 생겼죠? 네? 보호가 아니고 붙어서 번식하려고. 짐승 털에 잘 붙게 하려고. 그래서 이 가시가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거기를 쓱 옷으로 묻히고 지나가면 막 엄청 묻잖아요. 그게 저수지 옆에 되게 많이 자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태우죠. 얘가 죄졌어요? 근데 왜 태우죠? 농사에 방해가 되고 농사 짓는 사람을 불편하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번식력이 엄청 좋아요. 또 이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이 또 이렇게 귀한 거는 별로 안 크고, 그죠? 그래서 불을 질러서 이걸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커갖고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이 세상에서 이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걔는 죄가 없어요. 근데 걔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걔를 힘들어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안 볼라 그래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되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싫죠. 이게 뭐냐면 보살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최소한의 기준.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은 약속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조금 커가고 사춘기가 되고 나면 아이들이 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은 단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게 없거든요. 그거를 불교용어로 무상법이라 그러잖아요. 항상함이 없다고. 그래서 컵 그러잖아요. 컵? 그러면 컵의 정의를 아까 못 내린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컵이 뭐가 컵이냐 그러면 쇠로 된 것도 컵이고요. 유리컵도 컵이고
종이컵도 컵이고 깨진 컵도 컵이에요. 그리고 바가지도 컵이고요. 원효대사한테는 해골이 컵이었잖아요. 네, 이 컵이라는 물건 하나도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의를 내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못하죠. 그게 부모님의 딜레마거든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면 아이한테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인생의 정답이고 이것이 맞는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걸 애들이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그리고 그 녀석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까 그랬죠. 내 생각을 왜 자꾸 무시하냐고. 애들이 그 나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은 자기 생각이 원래부터 있었던 줄 알아요.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우리의 견해라는 것은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너가 어떤 기억을 집어넣냐에 따라서 너의 생각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옛날에 좋은 기억이 있어갖고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제가 고사님을 좋은 기억이 있어갖고 되게 좋게 봤어요. 그러면 좋은 견해가 나왔잖아요. 이거 지금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분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왜 그렇게 미워해? 그러니까 그 사람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나한텐 좋은데 왜 너 생각을 강요해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느 날 진짜 안 좋은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내 기억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기억에 의해서 그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저 사람 진짜 안 좋은 사람이네? 하고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게 보는 게 나예요? 그 사람을 안 좋게 보는 게 나예요? 둘 다 나예요? 내가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이래서 불교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아. 나라는 거는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기억에 의해서 잠시 동안 있는 듯 드러나는 이 현상일 뿐더러 기억이 바뀌면 그게 계속 바뀌어버리는 믿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슬픈 게 나라 그래요. 그러다 어떤 날은 기뻐 날뛰는 게 나라 그래요. 그 중에 어떤 게 나냐는 거예요. 거기엔 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평생 어떤 것만 연습했냐면 그것을 나로 삼는 연습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라도 제대로 한 모양으로 남아있는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이리저리 파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아, 제발 좀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좀 평정심을 유지했으면 좋겠어. 아, 좋은 일은 기대도 안 하니까 제발 좀 나한테 이렇게 파도 치는 이 기분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어떨 때는 진짜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떨어졌다가 어쩔 때는 미쳐 날뛰다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을 나로 삼는 오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알려줄 건 뭐냐면 너가 지금 엄마한테 하는 그 얘기는 너의 생각이다. 그리고 그 생각은 너의 기억이 바뀌면 금방 바뀔 거야. 그건 너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하고 나의 견해를 높이는 거하고 어느 게 먼저겠어요? 견해를 높이는 게 먼저예요. 견해가 높아지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의 생각 말이에요. 이거 바뀔 거라니까 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예뻐 보이는 내 여자친구가 1년 뒤에 딱 봤더니 아, 별거 아니야. 더 예쁜 사람 더 많아. 그건 견해가 바뀐 거죠. 여자친구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내 견해가 계속 바뀐다면 난 과연 무엇을 믿고 판단을 할 거냐.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안 하는 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 내 견해의 수준을 높이면서. 이 사춘기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너의 견해는 절대 완벽하지 않다고. 너가 생각하는 행복이 절대로 행복도 아니고 너가 생각하는 옳은 길이 절대 옳은 길만이 될 수도 없다. 엄마도 아빠도 그걸 알기 때문에 가서 공부하고 배우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너 생각 틀렸어. 엄마 생각이 맞아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 생각은 변해가 있기 때문에 고집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이 학생들한테 꼭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강의 나가고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양이가 쥐 보면은 무슨 생각하겠냐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맛있겠다. 그렇죠. 근데 보살님도 맛있어 보여요?
아니죠. 그럼 쥐가 바뀐 거예요? 보는 놈이 바뀐 거예요? 보는 놈이 바뀌었잖아요. 쥐는 그대로잖아요. 보는 놈이 바뀌었는데 어떤 눈으로 보면 맛있어 보이고 어떤 눈으로 보면 더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징그러워 보일 수도 있고. 다시 얘기하면 내 견해를 바꾸는 게 먼저지 내 견해에서 나온 생각을 주장하는 건 두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보살님 대답이 됐나요? 그래서 보살님이 생각하는 게 사실은 틀린 건 아니지만 보살님 혼자서는 못해요. 그거는 본인이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 내 생각이 불완전한 것이구나라는 걸 먼저 스스로가 이해가 돼야 그때 비로소 자기 주장을 안 하지. 그렇지 않고는 내 생각이 다 맞아요. 아까 그 남편 바람 피운다고 생각하는 얘기 했잖아요. 내 생각이 다 맞아요. 죽어도 안 바꿔요, 그거. 그걸 알려주는 거는 이런 교육이 필요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이런 교육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맞고 이건 틀리다라고 알려주는 건 많은데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라는 것은 나의 기준일 뿐이고 그 기준은 내 기억에 의지한다라는 이런 가르침을 주는 데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연하지가 못해요. 매 순간 바뀌는 줄 알면서도 어느 하나를 자기로 삼으려고 자꾸 시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보살님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릴 수는 없는 게 본인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저희 미술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학교에서 반항하고 사고치고 하여튼 그러니까 저를 엄청 때리신 날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많이 맞아본 건 처음이에요. 미술실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때리시는데 아예 회초리를 이렇게 서랍을 쫙 여니까 회초리가 그걸 준비해 오셨어요. 아예 집에서. 지금 같으면 뭐 신고하고 난리 났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말 너무 감사한 분이었던 게 그분이 나중에 막 울어. 나이가 되게 많으셨거든요. 연세가. 울면서 때리는 거예요. 막 저를. 정신 차리라고. 근데도 이 반항심이죠. 그게 뭐냐면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 놓고 집에를 딱 갔는데 그분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희 모친한테. 내가 아들을 때려서 보냈으니까 집에 가면 어머님께서 좀 잘 달래보시고 좀 위로 좀 해주라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 선생님이. 근데 제가 그때 그 생각했다니까. 오면서 그냥 찾길에 뛰어들어 죽고 싶었어요. 그냥. 아무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죽고 싶은 이유는 재미가 없었어요.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그리고 내가 좋은 걸 하려고 그러면 온 세상이 다 막아요. 내 친구들 빼고는. 뭔 재미로 살아요, 걔네가.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래갖고 제가 어머님한테 너 왜 그러냐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쭉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놓고 제가 막 울면서 그랬어요, 그때. 어머니, 저는 잘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건지 압니다. 잘 살려면 저 아는 거 제 안 가르쳐 주면 되고 제 6시간 잘 때 나 5시간 자면 되고 내 위에 사람한테 이거 비비면 되고 전 자신이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 밟고 일어서는 거 자신이 있다고.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사는 건 알겠는데 올바로 사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제가 막 울면서 한 얘기예요, 그게. 전 정말로 모르겠었어요. 잘 사는 거는 남을 괴롭히면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걔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런 길은 하나도 안 보여요. 학교에서 1등 하려면 2등은 밟아야 되잖아요, 일단. 걔가 행복해 하냐는 거죠. 다 행복할 수 있어야지 올바른 길인데 그래야 죽을 때 후회 안 할 텐데 이 세상은 잘 사는 것만 알려줘요. 그래놓고 학교에서는 양보하라고 가르치고요. 모순인 거예요.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성공은 곧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두 가지를 다 얘기해주는데 가만히 보면 애들 눈에는 어느 쪽이 무겁냐면은 세상에서 알려주는 게 무거워요. 그래서 어디서 그걸 보냐면 부모님을 보면 알아요. 부모님이 돈 없어도 행복해요? 뭐 때문에 싸워요? 그걸 보면 애들은 그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배우는 거예요. 기억에 그렇게 들어가요. 뭐라고? 아, 돈은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 다음에 어떤 견해가 나오겠어요? 아, 돈을 벌어야겠구나.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가르침을 줄 만한 이 세상의 교육이 한 군데도 없어서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승복 입고 나와서 이런 걸 하겠어요? 모르는 분은 저 종교 활동하는 줄 알아요. 나와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모습을 알려주면 그게 곧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야 세상이 밝아지지 이렇게 서로 잡아먹고 사는데 어떻게 행복이 있겠어요? 이런 세상에서 누가 애 낳고 키우고 싶겠어요? 물론 저는 뭐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 이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힘들겠다. 이 세상을 바꿔가는 저는 길이 바로 이런 교육이라고 봐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나랑 똑같다고, 여러분이 다 누구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너무너무 삭막하고 메말라 있어서 그냥 돈밖에 몰라요.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되고,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다 이해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참 너무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좀 맑히고 밝게 해보려고 노력 중인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런 걸 공부하고 주위 분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다. 이렇게 언제 한번 데리고 오세요. 복이 있겠죠.